저는 좀 관점이 다른 게 자가 조직의 재료라는 건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떼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채취해 보기 전까지는 그 연골의 상태를 완전히 다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간성형외과 함기원 원장입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사실 궁금해하실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 진료실에서도 많이 좀 물어보시거든요. 과연 이제 내가 만약 코수술을 한다면 또는 코수술에서 어떤 재료들이 적합한지. 그런데 제가 이제 현 필드에서 사실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느끼고, 또는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분위기, 여러 가지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도 조금 변화가 있다면 최근 한 3, 4년, 5년 사이에 좀 재료로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저는 좀 체감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재료도 있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조금 사용 빈도가 적어지는 재료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어떤 재료들을 이용해야 코수술을 저희가 좀 적합한 방법으로 건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원론적인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왜 코끝은 뭐 실리콘 보형물 같은 재료가 아닌 왜 나의 조직, 연골이라고 하는 특성한 그런 재료를 사용해야만 하고, 그러면 코끝에 연골 이식이라고 하는 내 몸에서 다른 데서 연골을 가져가서 쓰는 이유, 적절한 어떤 수술이 됐을 때 그 역할이 뭔지가 사실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 지방은 안 되며, 왜 피부는 안 되며, 왜 하필이면 뼈도 아닌 연골이어야 하는지. 코끝은 너무 물렁거리는 어떤 뭐 진피 조직이나 지방 조직을 만약에 여기에 이제 재료로 쓴다? 그거는 너무 몰캉거리기 때문에 모양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코끝에는 필러 이런 사용도 사실은 저희가 웬만하면 이제 금지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 있고, 모양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뼈 조직처럼 오히려 좀 단단한 게 필요하고 많은 양이 필요하다면 뼈를 우리가 이식해보면 어떨까? 뼈는 너무 딱딱한 거죠. 그래서 안쪽으로는 점막 쪽에도 문제, 바깥쪽으로는 피부 쪽으로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뼈는 사실 적절한 재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연골이라고 하는 약간 물렁뼈, 원래 코끝에도 있었던 그런 물렁뼈의 성질을 좀 이용해보자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코끝의 재료로 적절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끝에 사용할 수 있는 연골의 재료로는 크게 귀의 안쪽에 쏙 들어가 있는 위아래 연골을 사용하는 방법, 위아래니까 이제 4개 정도의 부위를 채취할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격, 원래도 이제 코 안에 있죠. 콧구멍 사이에 손가락을 하나씩 넣어서 좀 깊게 넣어서 만져보면 약간 따각따각 중간에 만져지는 그 단단한 연골이 이제 비중격이 되는데, 사실 비중격 연골은 원래도 이제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비중격을 재료로 쓸 수는 없고, 저 안쪽에 있는 뼈랑 맞닿아 있는 연골의 일부를 재료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늑연골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 갈비뼈 케이지를 만져보면 단단하게 만져지는 것들은 뼈도 있고 연골이 있어요. 갈비뼈에 붙어 있는 연골이라고 표현해서 뭐 갈비 연골 또는 이제 늑연골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갈비뼈가 12번까지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연골의 재료로 쓸 수 있는 연골은 많아요. 다양해요. 이 다양한 어떤 이제 순서에 맞게 또는 크기 재료에 맞게 적절한 이제 갈비뼈의 연골을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늑연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밖에 나의 연골이 아닌 이제 타인의 연골을 이용한 방법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기증받아서 저희가 사용한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기증연골이라고 표현을 하고, 보통은 이제 귀나 비중격은 기증받으면 너무 연골의 형태가 사실 무너지기 때문에 보통은 기증받은 연골들은 전부 다 늑연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의 재료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건 자가조직으로는 자가귀, 비중격, 늑연골, 그 다음에 이제 기증받은 늑연골, 요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트렌드라는 게 뭐 더 인기가 많아지는 재료, 더 인기가 없어지는 재료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코수술의 어떤 좀 트렌드를 조금 저는 좀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고요. 예전에요, 제가 성형외과 환자를 보기 전에 성형외과 진료들의 코수술은 정말 화려했어요. 그러니까 콧대도 높게, 코끝도 높게, 우리 한계만큼 한번 가볼래? 그래서 코끝까지 보형물을 쓰는 이런 상황. 근데 제가 이제 진료를 시작할 때쯤에는 이러니까 탈도 많고 너무 부자연스럽고 조금 자연스럽게 가볼까? 근데 지금은 콧대는 좀 자연스럽게, 코끝은 좀 확실하게. 그래서 뭐 자려하다 이런 표현도 쓰는 이유가 자연스럽지만 부자연스럽게라고 저는 사실 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현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콧대 보형물들은 전 두껍게 사용할래요? 보다는 코끝은 조금 확실하게, 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좀 더 둥그레진대요. 제 친구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끝이 좀 확실하게 탁 서 있는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니즈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고, 그런 환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재료도 좀 많이 필요하고 안쪽에 어떤 비중격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되는 재료들도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의 사용량도 많아지게 되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늑연고를 이용한 코끝 수술들이 좀 성행하고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 환자분들은 어떤 거에 사실은 좀 초점을 맞추냐면, 내 코를 이렇게 바꾸기에 어떤 재료가 탁 들어오면 적합한지, 마치 이렇게 약간 블럭을 탁 끼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코가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블럭이 탁 들어오면 좋을지. 저는 좀 관점이 다른 게, 자가 조직의 재료라는 건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떼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채취해 보기 전까지는 그 연골의 상태를 완전히 다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늑연골이라고 하는 재료는 우수한 게 뭐냐면, 일단 재료의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료의 양이 풍부하다는 건요, 코끝에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늑연골을 저희가 채취할 수 있는 부위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좀 다양하거든요. 아무래도 위쪽에 붙어있는 좀 단단한 뼈와 연골은 조금 더 강해요. 그리고 두껍고 크거든요. 콧대마저도 이제 늑연골을 저희가 써야 되는 경우는 좀 위쪽에서 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코끝에 국한돼서 만약에 늑연골을 채취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사실 꼭 위쪽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위쪽은 좀 두껍고 딱딱하다면 아래쪽은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이랄까요? 탄성이 조금 더 있다랄까요? 그런 재료를 쓰면 코끝에도 조금 유리한 면이 많아요. 너무 딱딱한 게 들어갔을 때보다는 약간은 좀 단단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조금 이런 플렉서블한 느낌이 살짝 있는 재료가 좋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사실 좋은 재료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흉터가 생길 것 같은데 여자들은 좀 비키니도 못 입고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흉터가 없지 않죠. 왜냐면 피부를 열었으니까 당연히 흉터가 생기죠. 뭐 흉터에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위쪽 속옷 라인에 맞춰서 위쪽 갈비 늑연골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아래의 어떤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래쪽에 늑연골을 쓰게 될 때는 오히려 이 가슴팍보다는 복부의 옆구리 쪽이라고 부르는 게 맞거든요. 이쪽에 한 작은 2.5에서 3cm 정도의 흉터가 남는 건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만약에 흉터가 있다고 해도 드러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경이 안 쓰일 것 같은데, 복부 쪽을 사실은 많이 드러내는 옷 스타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흉터의 위치나 사이즈를 한번 그래도 수술 전에 가늠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코 수술, 코끝 수술의 재료로 과연 어떤 연골이 적절할까 또는 적합할까, 어떤 연골이 요즘엔 유행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정답은 사실 뭐 영상 속에 있겠지만 환자분들의 상태와 또 환자분들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해보셔라 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